제가 자주 보는 이 채널이 있거든요. 마네코라고 해서 이분이 금이랑 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달아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전문가분인데요. 이분이 엊그제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이거를 참조해서 제 생각도 이렇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란 전쟁에서 이제 나온 특히나 호르무즈 봉쇄, 여기에서 나온 게 지금 페트로달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마네코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고 하면 이란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페트로 위안으로, 그러니까 위안 거래로 하면은 그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닐 수 있게 허용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진짜 이 지금 수면 아래서는 페트로달러랑 페트로 위안의 이런 조금 이 균열이라고 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 패권이 막 그냥 지금 바로 무너진다, 그건 아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고 점점 이제 대안을 찾고 있구나. 거기에서 이란이 지금 이렇게 표면 위로 조금 보여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 왜 지금 금이랑 은값이 떨어지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이따 얘기해드리고요. 이거는 다른 이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해드리고, 지금 마네코가 얘기한 지금 달러와 금융 무기에서 이제는 위안화 석유대금 지불 결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암암리에서 벌어지는 이 페트로달러 전쟁, 지금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거든요. 한 번씩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존 버나드야, 너는 트럼프 싫어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 은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면 안 돼요. 트럼프는 진짜 금값과 은값을 올려주는 진짜 은인입니다. 은인이고, 물론 주식도 트럼프가 잘 하려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계속 이제 대통령 할 때는 아마 미국 주식이 조금 이제는 잘 올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안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쪽 주식이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미리 그쪽으로 가서 이제 계속 이미 예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미리 가서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안 오르는데 존 버나드님 틀렸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이제 몇 번 투자를 해보니까 지금은 물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미리 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미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도 뭐 이미 한국은 물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근데 중국이 더 많이 이렇게 지금 투자에 물이 더 앞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금과 은은 거의 뭐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ETF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 방법 이런 것도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이유가 있고, 제 또 철학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뭐 막 정치적으로 저를 이렇게 프레임 시키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트럼프를 더 좋아하고 자본주의 이 시스템을 더더욱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 돌아가는 이런 국제 정세만 이렇게 제 3자의 관점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물론 우리가 미국 편을 들길 바라죠. 왜냐,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고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국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더 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진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처럼 미국이 다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지금의 미국은 미국이 뭐 우리가 신처럼 여기지만 거기도 이제 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체계잖아요. 거기에서 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잘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제가 만족할 만큼의 이런 국가 운영이나 이런 거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로만 봤을 때 여러분들 관세 지금 무효된 거 보셨죠? 그다음에 이란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지금 이제는 국제 효과가 튀고 그다음에 4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원래부터 달러 패권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달러 일극 체제에서 이제는 다극 통화, 금 중심 체제로 서서히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더 빠르게 이렇게 추진시켜 주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란 전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이란 전쟁이 왜 벌어졌고 지금 앞으로 이 경제적인 파급이 어떻게 될 건가, 영향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벌어진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조금 약간 서로 이제 거의 패배를 보여줬죠. 미사일로 서로 공격을 하고 또 수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제 트럼프가
묘수를 또 하나 이렇게 발휘한 거죠. 여기 지금 카르그 섬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이란의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서로 이제 또 전쟁을 하면서 눌이라는 게 있잖아요. 룰을 지키면서 여기는 공격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가 여기를 공격하면서 이제 지상군까지도 투입을 해서 여기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잖아요. 누머 기사까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는 직접적으로 장악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란도 여기를 때렸어, 그러면 우리도 이제 2판 4판이다 해서 또 여러 이제 중동 원유 생산지를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역시나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 해협 이쪽을 이제 이란이, 그러니까 지형이 깡패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못 건너게 한다고 하면 전 세계 석유 수출의 20%가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석유마다 이 베네수엘라 석유랑 중동 석유랑 이 품질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춘 설비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20%가 수출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80%는 다른 데서 하면 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설비 자체가 또 20%의 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게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생산과 또 이제 정유, 정제 이런 데는 한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봉쇄한다고 하면 타격이 이만저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제는 위안화 거래를 하면은 이걸 건너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 전쟁이 역시나 이 페트로달러 때문에 일어나고 있구나,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못 참고 여기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는 많이 급해요. 이 이란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원래 베네수엘라처럼 그냥 점령을 해서 차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도부를 그냥 와해시키면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네들은 이슬람교로 똘똘 뭉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종교로 뭉치면은요 그걸 와해시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급해지니까 조금 약간 무리수를 좀 두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페트로 위안이 여기서 또 나왔다는 거. 페트로 달러를 대적할 만한 위안화 호르무즈 딜이 여기서 나왔다. 저는 이거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제 이런 거를 하는구나. 이제 점점 표면 위로, 원래는 우리 같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제가 또 열심히 하니까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진짜 잠 줄여가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부하고 계시는 금투자 그다음에 은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점점 금은의 시대가 오고 있고, 뭔가 이렇게 이 기축통화의 패권이 바뀌어가고 있다. 서방에서 동양으로 점점 동방으로 오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점점, 이 브릭스가 점점 이 결제망을 높여가고 있다. 이것까지는 수면 아래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쟁에서 수면 위로 이 호르무즈 딜에서 나온 거죠. 여기 위안화로 결제하면은 건널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미국이랑 이스라엘 배만 아니면은 건너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표면 위로 이게 추진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변화대로 미리미리 그 길목에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처럼 서 있어야겠죠. 서 있어서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올리시거나, 아니면 이게 한 번에 변한다고 하면 진짜 엄청난 손해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진짜 아마겟돈처럼 된다고 하면 모든 주식은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되고 금과 은만 남을 수도 있어요. 자, 진짜로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더 이제 최악으로 간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다 염두에 두시고 당연히 어느 정도 안전망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중동 산유국이 어떻게 페트로달러로 이게 이렇게 돌아갔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이 금융 패권을 쥐고 있고, 그래서 중동 산유국들에게 이거 있잖아요. 지금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를 또 이제 중동 산유국들은 미 국채에 투자하면서 또 재투자하면서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고, 이게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장한 거는 뭐냐, 달러로 오직 결제를 하되 우리가 니네들의 이 안보를, 국방을 지켜주겠다. 여기 사우디나 이런 동네가 뭐 민주주의인지 아시는 분들 없으시죠? 여기 왕정이고, 얘네들 정치도 진짜 개차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도 거의 왕정이고 민주주의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하는데,
위험한데 오히려 이란은 민주주의일 수가 있다니까요. 대통령을 뽑잖아요. 물론 신정 독재 체제이긴 하지만 사우디도 똑같다. 여기 걸프 연합국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 군대 사병을 그렇게 크게 못 키웠고, 그래서 그거를 다 미국한테 안보로 보장받으면서 이 지금 중동 산유국들이 이 수출한 거를 달러로 결제하면서 이 잉여 달러를 결국에는 또 다시 국채에 재투자하면서 미국은 진짜 이 기축통화로 엄청나게 이득을 챙겼죠. 뭐 지금은 이제 이 거래 외환 보유고 비중이 70%에서 56%로 줄어들어서 좀 낮아졌다고 하지만 이제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메타 여기가 이제는 AI 투자로 점점 더 페트로 달러에서 이제는 AI 달러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사모펀드 위기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달러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봤을 때는 쇠퇴는 아니고요, 완만한 침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간다 이건 아니고, 그냥 지금 보면 예전에는 70%가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거래 비중이 외환 보유고 비중이 57%로 줄어들었고요. 외환 보유고 비중이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결제 통화 점유율은요. 달러가 그래도 압도적입니다. 47.5%로 압도적이고요. 위안화가 좀 늘었다고 해도 3.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위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위안화의 이런 지금 영향력은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비중에서도 위안화가 2%밖에 안 돼요. 지금 외환 보유고 비중에서 2%밖에 안 되고 유로는 2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FX 거래에서도 달러가 89%입니다. 위안화랑 이런 데는 진짜 극소 비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점점 진행 중이다. 이 지금 비중이 점점 내려가고 이게 축소되는 건 점점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 글로벌 통화 거래 비중에서 달러가 89%에서 뭐 70%로 떨어졌다. 그래도 압도적인 비중 아니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미국은 이 기축통화 패권 때문에 더 많은 부채를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거래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70%까지 갑자기 떨어진다고 하면은요, 그만큼 이제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걸 갚지 못한다고 하면 부도 날 수도 있는 거죠. 리먼 사태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초크 포인트 여기 두 곳 있잖아요. 홍해에 밥 엘만데브랑 그다음에 여기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이제 이란 후티랑 이란 세력들이 이거를 장악을 해서 못 건너게 한다고 하면요, 어디가 많이 피해를 볼까? 그거는 유럽 연합이랑 그다음에 대한민국, 일본,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인 미국의 동맹국들 있잖아요.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이거 이란 전쟁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당장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이 미국 동맹 체제 안에 있는데 미국 눈치를 안 보고 위안화로 거래를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눈치 봐야죠, 당연히. 위안화 결제를 한다고 하면은요, 한국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서방 동맹국들도 이제 비상 상황이 왔을 때는 위안화로도 결제를 해야겠구나,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위안화를 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금을 더 많이 모아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 변화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탈달러화가 진행되면서 금이 이제 메가 트렌드로 올라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중통화 트렌드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금 플러스 다중통화 트렌드가. 그래서 GCC나 아니면 브릭스 이런 데가 금을 비축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게 2021년인가 22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금이 진짜 중요하구나. 왜냐, 러시아가 달러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서 금을 모아야겠구나. 미국한테 밑보이면은 저렇게 압수를 당하는구나. 이걸 다들 봤잖아요. 그때가 이제 1차 쇼크였고, 2차 쇼크는 뭐냐? 지금 이 이란 전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 말고도 다른 대체 통화를 갖고 있어야겠구나. 이거를 다들 이제는 점점 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준비 자산 비중에서도 2010년 때 금이 10% 안팎이었어요. 10% 안팎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24년까지 3년 연속 1000톤 이상의 이런 금 매입이 늘어났고요, 중앙은행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준비 자산이 18% 24년에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25년에는요 이제 금 보유 비중이 5개월 만에 금 보유액이 26%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금 보유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계속 비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외환 보유의 40%를 금으로 하겠다 이런 주장은 조금 팩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일부 브릭스 중동권에서 외환 보유의 이 40%를 금을 채우고 자국 통화를 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오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런 수준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아직은 그런 얘기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오히려 현실은 달러 유로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금을 소량 그다음에 위안화도 소량으로 모아가는 점진적 분산에 가깝지 이걸 뭐 급진적으로 뭐 40%를 늘리고 달러를 배제시킨다 이거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잖아요. 아, 실물 가격이랑 실물은 부족한데 왜 지금 종이은은 넘쳐날까? 그리고 가격이 왜 괴리가 발생할까? 상하이 금시장이랑 런던 금시장, LBMA 이 금시장이랑 왜 차이가 날까? CME 금시장이랑 왜 차이가 날까? 그걸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고 제가 많이 공부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콩이랑 상하이 이 중국에서는 이제 위안화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거래 인프라를 꾸준히 확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트로 위안, 그다음에 골드 백업 이런 서사를 강화시키려고 계속 이 거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유 거래랑 그다음에 이런 거래까지도 점점 이제 늘리고 있거든요.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도 이제 상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서방의 종이 가격에서 이제는 비서방의 실물 가격 이런 뭐라고 해야죠? 대결 구도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 해상 물류 여기 이번에 발생한 이 호르무즈랑 밥 엘만데브 이 동시에 이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게 진짜 석유 소비의 20%가 통과하는 이 초크 포인트에서 여기를 압박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급진적으로 더 많은 이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크게 작용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 실물의 이 중요성을 더 늘리겠죠. 그러니까 원유나 금이나 은이나 이제는 진짜 실물이 중요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파생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서 이 거래하는 이 가격을 이제 못 믿겠다. 현물로 거래하는 상하이 거래소나 아니면은 뭐 홍콩 거래소를 점점 더 이제 믿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서방에서는 이 코맥스 이쪽이 자꾸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거래소가 이제 중단이 되고 꺼지고 셧다운되고 이런 게 조금 의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뢰에 대한 이런 조금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정부 개입 논란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이 석유 선물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석유 가격을 조절하겠다. 그다음에 뭐 비축유를 방출을 해서 석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리 더피라고 해서 CME 그룹 CEO가 이런 얘기도 했죠. 정부가 파생시장 가격을 조작하면 성서적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조작하지 마라. 조작하면 오히려 더 큰 탈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고양이 앞에 생선이죠.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현물이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지니까 진실이 중요하다. 약속보다는 정말 우리가 들고 있는 현물, 실물의 진실이 더더욱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은이 있잖아요. 은이 지금 전쟁 리스크로 미사일에 막 은 이게 몇 킬로씩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히토류도 미사일이나 최첨단 무기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중국이 이 국방이나 이런 데에는 수출 안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앞으로 이 엄청나게 지금 미사일이나 무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워놔야 돼. 이란 전쟁 이후로도 채워놔야 되는데 그 후 폭풍이 은 시장에 아마 불어닥칠 겁니다. 은 실물 시장에. 그래서 실물이 부족하면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금 가격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오르는 이유는요. 역시나 미국의 빚 때문입니다. 미 부채죠. 이 미국의 부채가 38조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면 이제 39조 달러까지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정부 부채 비율도 뭐 120%를 넘어서 구조적 한계점을 돌파했고 순이자 비용만 연 1조 달러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미 국채에 대해서 점점
점점 이제 산유국들이 이제 브릭스랑 해서 미국채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고 금 비중이 확대되고 있죠. 왜냐 이렇게 지금 빚이 많은데 과연 우리의 빚도 갚을 수 있냐 이런 의심이 되면서 미 국채를 줄여가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중국도 있겠죠. 그래서 미 10년물, 미 30년물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매도세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일본이 단기 200억 달러를 순매도하는 등 일본조차도 물론 중국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까지 합세를 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 금리 방어를 위해서 연준은 대규모의 국채 매입을 강요당할 수가 있고요. 이는 달러 가치 훼손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점점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채를 사줄 수요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연준은 또 국채 매입을 하면서 달러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달러 가치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달러 가치가 훼손이 된다고 하면 달러 가치 표시에 이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도 매력도가 이 환차손 때문에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제는 물리적인 초크 포인트가 봉쇄 당하면서 결국에 에너지 유가 파동이 오겠죠. 그래서 유가 쇼크가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겁니다. 유가가 뭐 120에서 200달러까지 지금 100달러 넘어가고 있죠. 120에서 2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요. 역시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재정 압박이 극대화될 겁니다. 이 전쟁 때문에도 지금 국방비나 국채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세수 감소까지 경기 둔화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 재정이 압박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통화 정책이 마비되면서 연준이 이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이제 붕괴가 발생하겠죠. 그럼 달러 가치는 당연히 우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위적으로 올려놨지만 앞으로 이제 장기 추세는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반대급부로 금과 은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다극화가 점점 더 현실로 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드리자면 과거와 현재는 페트로달러 단일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결제 통화가 미국 달러로 단일의 독점적인 지위였는데요. 이제는 미래에는 달러, 유로, 위안화 등 이 다중 통화 네트워크가 이제는 공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가치 저장 수단도 미국 국채 중심의 잉여 자본 재투자였는데요. 이제는 금이나 현물 자산 중심, 이 원자재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재배분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금융 인프라는 원래 스위프트였잖아요. 서방 중심의 상품 거래소. 근데 여기에서 이제 CIPS, 칩스랑 그다음에 상하이 거래소나 대체 결제망이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그다음에 통화 메커니즘도 미국 중심의 촘촘한 제재망에서 이제는 비서방에 블록화된 금융 네트워크 및 구조적 제재 우회망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달러 중심의 이 단일 네트워크에서 점점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거지 달러가 한 번에 망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이런 시나리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별로 이렇게 봤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첫 번째가 뭐냐? 단기적으로 이제 이란이 지금 위안화 거래를 비서방의 이 국지적인 이런 피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달러의 압도적인 결제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될 겁니다. 그래도 뭐 달러가 최고죠. 그래도 달러가 최고이고 단 중요한 거는 원유 및 귀금속 시장 내 탈달러와 그다음에 금을 더 좋아하는 심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화될 수가 있다. 이 내러티브가 이미 나오고 있죠. 페트로 위안 보면서 저는 소름 돋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제도가 이제 장기적으로 변하겠죠. 5년에서 10년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은요. 중국, 러시아, 이란, 브릭스가 이제 상하이 인프라 및 CIPS 거래로 이제는 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달러 패권의 이 절대적 지배에서 이제는 상대적 우위로 점점 이게 바뀌어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다극체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스템이 달러, 유로, 그다음에 위안, 금이 공존하는 다극 구조로 이제는 재편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달러로만 거래되는 시대에서는 이제는 위안화, 유로, 그다음에 금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점진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나리오 3번은 뭐냐? 동시다발적으로 붕괴되는 퍼펙트 스톰이 있습니다. 이건 돌발적인 3차 대전이나 갑자기 일어나는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GCC 이런 데가 미 국채를 동시다발로 이렇게 매도가 한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국채발 이런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경제 대공황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고 결론적으로 뭐다? 금이 저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번 사태 이번 이러한 사태로도 봤을 때에도 역시나 호르무즈해협이랑 후티의 이제 엘만데르 위협까지 여기까지 엘만데브 위협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진짜 달러에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자산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미국의 이런 패권이라고 해야죠. 미국이 그냥 뭐 이란 때려잡으면은 금방이라도 이제 이란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죠. 저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건 실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다 사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런 사회이니까, 미국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꾸려가는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 속에서 이제 빨리 인정을 하고 그 실수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서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더더 늪에 빠지는 거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이제 다극화가 더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금과 은의 이런 또 미래는 더더욱 밝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이랑 이런 것도, 이런 지금 국제 정세나 이런 것도 잘 읽어 보시고 이렇게 잘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존 버나드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실버바나 골드바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혹시나 존 버나드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여기 제품북이랑 클릭해 주시면은요 쿠팡 링크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뭐 다른 거 사주셔도 됩니다. 지금 뭐 귤이나 아니면은 김치, 그다음에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뭐 가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 쿠팡 링크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쿠팡 들어가는 거랑 가격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로 들어가면 저한테 조금 광고를 해줬다 해서 이게 수수료가 조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좀 한 번씩 좀 귀찮으시더라도 존 버나드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뭐 필요하신 거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한 번씩 힘쓰고 있고요. 우리가 진짜 금이랑 여러분들 은이랑 금이랑 열심히 우리가 투자를 해서 꼭 우리 자산을 지키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주식도 꾸준히 장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꾸준히 인내하면서 수익을 내서 나중에 노후 대비하시고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